자, 어디 쉬셨나요? 자, 우리 기반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반설은 자,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가장 기본적인 거죠. 도로, 철도 등 굉장히 종류가 많거든요. 자, 그 중에 자, 도시군 계획시설이 있거든요. 자, 이 표현만 좀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일반점들 도시군 계획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자, 어디죠? 우리 기반시설 중에서 뭘로 결정한 거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되면 그것을 도시군 계획시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이 말은 여러분 다시 한번 간단한 개념을 보시면 자, 우리 기반시설 종류들은 여러분 굉장히 많아요. 이 분류를 좀 이따 우리 기반시설 파트에서 이제 또 정리할 거거든요. 7개 시설로 분리하는데 종류가 어쨌든 뭐 몇백 개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밖에 나가 있는 다 기반시설들이에요. 도로도 있어야 되고 주차장, 학교, 공원, 운동시설 다 기반시설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사는 데는 기반시설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없으면 불편해서 못 사는 겁니다. 근데 산골 오지에는 기반시설이 보통 풍부할까? 별로 없을까? 그리 별로 없지. 사람 별로 안 사니까. 알겠죠? 우리 산골 오지에는 지하철 없을 거 아니야. 심지어 수도가 없을 수도 있죠? 전기가 안 들어올 때도 있고. 전기는 요즘 웬만하면 다 들어오는데 어쨌든 없는 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사는 데는 다 기반시설이 있다. 서울은 뭐 기반시설 다 마련돼 있겠죠. 그죠? 그러면 다 기반시설들이야. 알겠죠? 철도, 항만, 뭐 학교 등등등입니다. 알겠죠?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문제는 자, 이 기반시설이 있다 하더라도 자, 부족하면은 설치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겠죠. 부족한 것. 자, 주차장이 부족하다. 자, 물론 이때 주차장은 개인 주차장이 아니고 여러분 공영 주차장 들어보셨죠? 공영이 뭐예요? 공영 주차장 하면 공동으로 운영하는 거? 자, 우리 공영이 나오면 뭐야? 한마디로 지자체가 운영한다고 생각하면 돼. 알겠죠? 공영 주차장 이걸 말하겠죠. 어디 볼까요, 여러분들? 학교다.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학교도 국가가 세운 학교를 뭐라 그래? 국립. 그럼 지자체라고 생각하면 돼. 물론 공공단체긴 하지만 대표 선수가 지자체니까. 지자체가 설립한 학교를 뭐라고 하죠? 공립학교. 들어보셨나요? 그러면 개인이 설치한 것은 사립학교. 오케이? 그럼 공립 지자체가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럼 도로도 여러분, 도로도 국가 도로를 뭐라 그래? 국도. 지자체 도로를 뭐라 그래? 공도. 지방 도로라는 게 공도야, 공도. 개인 도로는 사도. 알겠나요? 그러면 공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공립 전부 다 이런 의미. 주차장도 공영 주차장. 개인 주차장 말고 알겠죠? 이제 국가가 운영하는 주차장은 없으니까 국영은 없고 주차장을 국가가 운영하는 거 없잖아. 이제 기본적으로 공영 주차장 이걸 의미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전부 다 우리 도시군 계획과 관련된 것은 시나 군, 지자체 문제예요. 광역도시계획도 뭐든 다 도시에 관련된 것은 시군의 문제입니다. 알겠죠? 이제 그걸 홍보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자, 이게 만약에 부족하면 설치해야 되겠죠? 부족하면 설치해야지. 그죠? 자, 또 낡은 것은 고쳐야 돼, 안 고쳐야 돼? 고치는 것을 정비, 개량. 알겠죠? 고치는 거야.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A라는 시에서 만약에 도로가 부족하면 설치해야 되는데 비용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자, 그럼 그 비용은 누구 돈이야? 국가가 아니라니까 항상 시나 군 하는 지자체 문제 생각을 하고 알겠죠? 국가가 하는 것은 별도니까. 그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시나 군은 말 그대로 서울 시민의 세금으로 형성된 예산이잖아. 그죠? 그럼 그것을 서울특별시장이 자기 마음대로 한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 만약에 시장이 마음대로 한다면 자기한테 이쁘게 보인 사람은 좋은 거 설치해주고 미운 사람은 나쁜 거 다 고리 보내볼 거 아니야. 알겠죠? 시장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뭘로 해야 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알겠나요? 그럼 관리를 결정한다는 말은 시장이 마음대로 한다. 절차를 다 지켜라. 다 지켜야 돼. 주민 의견도 듣고 뭐 공청회 열고 기타 여러분들 의회 의견도 들어야 되고 아울러서 뭐 협의 심의 다 거쳐야 돼. 알겠죠? 그래서 결정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때 결정되는 걸 보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관리가 결정되는 걸 보면 자, 만약에 A라는 시에서는
도로가 부족하다. 그럼 도로 설치해야 되겠죠. 순환도로. 또 주차장 부족하다. 또 학교가 부족하다. 등등. 여기는 10개를 결정할 수도 있잖아요. 오케이? 그럼 자, B라는 시에서는 또 다르겠죠? 각각 필요한 게 다를 거니까. 그럼 B라는 시에서는 뭐 7개를 결정할 수도 있고, 또 C라는 군에서는 뭐 4개를 결정할 수도 있고, 각 시나 군마다 결정되는 건 다르겠죠. 자기들 시에서 수도가 부족하면 수도 설치해야 될 것이고 다 틀릴 거니까. 알겠죠? 그러면 이렇게 결정된 시설들 있죠. A라는 시에서는 10개가 결정됐죠. B라는 건 7개 시설 결정됐어. 그럼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른다고? 뭐라고 부른다고? 도시군 계획, 관리기관 도시군 계획 시설. 도시군계획만 붙이면 돼. 알겠나요? 도시군계획 시설이에요. 원래 기반 시설인데 관리계로 결정됐죠? 결정된 시설을 뭐라 부른다고? 도시군 계획 시설. 구별됩니까? 도시군계획이 입에 붙어야 돼요. 알겠나요? 자, 그러면 도시군계획 시설은 시나 군마다 똑같을까? 다를 수 있을까? 다르겠지. 각각 결정된 게 틀릴 거니까. 각 시나 군에서 필요한 게 틀리니까 각각 다를 거다. 기반시설은 통으로 다 똑같이 기반시설이 있는 거야. 알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결정이 되면 그걸 뭘 한다고? 도시군 계획시설입니다. 자, 똑같이 된 거예요. 서울 시민들 많잖아요. 많네. 그럼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하기 위해서 은평 방목에 왔죠? 그럼 여러분이 바로 이 결정된 사람들이야. 알겠죠? 그렇게 구별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도 서울 시민도 맞지만 도시군계획 시설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이게 결정이 되면 이걸 설치해야 되냐 돼? 해야 되겠죠. 공사해야 되겠죠. 자,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붙여. 오케이.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은 결정된 요 도시군계획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공사하는 게 공사. 알겠죠?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럼 다시 한번 여기서 두 가지 전통적인 지문을 한번 말씀드리면, 일단 여러분 도시군계획서는 뭐라 했죠? 기반시설 중 관리로 결정된 시설이란 이야기죠. 근데 옛날 문제 보면 요 두 개를 바꿔치기해서 잘 물어봅니다. 뭐라고? 기반시설이라고 하면, 기반시설이라는 도시군 계획 시설 중에서 관리계로 결정된 시설이다. OX? 자, 기반시설은 도시군 계획 시설 중에서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OX. X. 지금 두 개를 바꿔치기 해놨잖아. 뭐가 더 큰 개념이야? 기반 훨씬 크지. 기반시설이 도시군계획 시설 결정된 것이 아니라 도시군계획 시설이 기반시설 중 결정된 거야. 제 말 알겠나요? 이게 가장 전통적인 옛날 문제입니다. 알겠죠? 두 개 바꿔치기 하면 틀린 거예요. 두 개 바꿔치기 돼야 돼. 도시군계획 시설이 기반시설 중 결정된 거야. 자, 좀 찾았나요? 그거 하나 전통적인 문제고, 자,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여기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이잖아요.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도시군계획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까? 그러니까 기반시설을 설치 등을 하는 사업이야? 아니면 도시군계획 시설을 설치 등을 하는 사업입니까? 뭐가 맞아? 그렇지, 이게 맞지. 기반 설치한다면 틀려. 알겠죠? 기반서 수백 개 되는 것을 설치하는 거 아니에요. 다 있다니까. 알겠죠?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이 뭐라고?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 등을 하는 사업이야. 그게 설치 정비 계량 설치 등은 사업이에요. 두 개가 아주 여전히 나오는 지문들입니다. 그래서 개념을 명확하게 보시란 의미예요. 그래서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이 뭔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자, 여러분들 우리가 관리로 결정이 됐는데, 자, 관리로 결정된 시설은 도시군계획 시설이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관리로 결정된 사업도 있어. 그 사업이, 자,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도 관리 결정된 사업이에요. 자, 또 무슨 사업이 있었죠? 도시개발 사업다가 관리로 결정한다고 했잖아. 개발 사업. 자, 또 무슨 사업? 정비 사업. 알겠나요? 이 세 개 사업은 뭘로 결정한다? 관리계획으로.
그래서 이 세 개 사업을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불러. 이해됩니까? 자,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부른다는 이야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자, 한마디로 여러분 이렇게 구별해. 이 도시군 계획만 말을 붙이면 돼. 똑같은 말이니까. 자, 일반적으로 관리로 결정된 시설이다라고 하면 뭐라고? 도시군 계획 시설. 관리로 결정된 사업이다 하면 뭐라 본다고? 도시군 계획 사업. 알겠나요? 차이점 찾았나요? 이게 사업은 공사하는 거야. 그럼 도시군 계획 사업은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 뭐? 시설 사업, 그러니까 줄여서 말하는 시설 사업, 또 개발 사업, 정비 사업. 세 가지만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부른 거예요. 앞으로 이 도시군 계획 사업 용어도 아주 잘 나오거든. 알겠죠?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 이거 안 헷갈리겠죠? 도시군 계획하고 똑같잖아. 시설자가 들어갔냐, 사업자 들어갔냐, 그 차이지. 알겠나요? 그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세 번째가 이제 도시군 계획 사업이 나오거든. 자, 도시군 계획 사업은 세 가지를 의미한다. 자, 도시군 계획 사업은 세 가지죠. 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또 도시 개발 사업, 또 정비 사업. 한번 줄이면 시설 사업. 시설 사업은 도로 같은 거 설치하는 거. 자, 도시 개발 사업은 도시를 만드는 거. 정비 사업은 고치는 거. 자, 그러면 일단 요 두 개는 도시군 계획은 똑같은 말이죠? 똑같잖아. 여기는 시설이 들어가고 사업이 들어가고. 그럼 두 개는 뭐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이 된 시설이라고 하면 도시군 계획 시설. 관리로 결정된 사업하고 뭐라고? 도시군 계획 사업. 되나요? 종류. 도시계획 사업의 종류를 물어보면 세 가지가 있더라. 세 가지. 자, 세 가지 뭐 있다? 시설 사업, 개발 사업, 정비 사업. 알겠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는 여러분 나중에 다른 법을 보게 되면 다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는 말 막 나돌거든. 알겠죠? 그럼 이게 이걸 의미한다고 기억하시면 되고. 자, 또 한 가지. 일반적으로 정비 사업은 도전법에서 공부할 겁니다만은 도전법에 나와요. 정비 사업은 세 가지가 있거든. 세 가지 뭐 주거환경 개선 사업, 또 재개발 사업, 또 재건축 사업. 자, 이것을 뭐라 본다고? 정비 사업이라고 한 거야. 자,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 봐봐. 여기 재건축 사업은 도시군 계획 사업이다 아니다? 응? 도시군 계획 사업이다 아니다? 왜 이렇게 조심 들어와? 이다 뭐 해. 눈치 보지 말고 틀려도 좋아. 우리끼리 있으면 틀려도 좋아. 상관없어. 틀려도 얼굴도 좀 빨개지고 그러는 거야. 알겠죠? 요즘 마스크 써서 얼굴 빨개진지도 몰라. 알겠죠? 그리고 또 좀 빨개지고 그래야지 기억이 팍 남아. 알겠죠? 물어볼 때 과감하게 대답해. 과감하게 틀려. 괜찮아. 알겠죠? 시험에서만 맞으면 되니까. 그래서 생각하시면 돼. 재건축 사업도 아까 이야기했잖아. A씨에서 재건축 할까 말까 뭘로 결정해? 관리계획으로. 그러니까 도시군계획 사업이지. 정비 사업이잖아. 알겠나요? 재개발 사업도 도시군계획 사업이에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도 도시군계획 사업입니다. 오케이? 크게 먼저 시설 사업, 개발 사업, 정비 사업. 이거 뭐라고? 도시군 계획 사업. 도시군계획 사업이 뭐냐고 물어보면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업. 종류 물어보면 세 가지. 됐나요? 딱 잡아두세요. 자, 그리고 이 시설 사업은 우리 국계법에서 공부합니다. 알겠죠? 우리 기반설 공부할 때 이어서 공부할 것이에요. 알겠죠? 하나 출제되는 파트고요. 자, 도시개발 사업은 어디서 공부한다고? 토계법. 두 번째 공부할 법, 도시개발법. 자, 정비 사업은 어디서 공부한다고? 도정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세 번째 법이에요. 알겠나요? 그래서 이걸 다 공부하는 거야. 세 개 법이 다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국계, 도계, 도정 세 개 법이 다 연결되어 있는 중요 테마입니다. 그게 출발점이야. 근데 이거 전부 다 뭘로 결정된다고? 도시군 관리. 관리 중요하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기본 개념은 이렇게 잡아두시면 되겠다. 자, 거기 밑에 여러분들 5페이지 아래 기반시설 부담규 개발 및 관리는 지난번에 해서 여기를 안 넣었는데 다시 물어볼게요. 자, 기반시설 부담규격이 뭐라고? 기반시설 부담규격이
아니, 요거를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읽고 애울락하지 말고 기반설 부담구역이 뭐라고? 기반설을 부담해야 된다. 뭐야? 기반설 설치하는 구역이라고. 알겠나요? 기반설 부담구역이 뭐라고? 기반설 설치하는 구역. 오케이. 어렵게 보지 말라고 용어를. 요거 그대로 풀어 한글이니까. 알겠죠? 기반설 부담구역은 기반 설치해야 되는 구역이다. 라고 그냥 기억해 두라고. 요거를. 그러면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뭐다? 아니, 핵심 포인트만 기억해. 거기 진하게 쳐놨잖아. 자, 두 개 단어면 두 개를 기억하라고. 기반 설치가 용이하다, 곤란하다. 곤란하니까 어떻게 한다? 건용을 강화시킨다. 건용을 강화시킨단 말은 큰 건물 들어오게 한다, 못 들어오게 한다. 아, 그렇지. 그 두 개 포인트를 기억하라고. 알겠나요? 그게 요거를 보는 여러분 기본 우리 방법이에요. 잉? 알겠나요? 뭐, 긴 줄 다 외우고, 읽고,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포인트만 딱딱 기억하라고. 다시 물어볼게요. 잉? 기반설 부담구역이 뭐라고? 기반설을 설치해야 되는 구역. 그렇게 생각하라고. 설치해야 되는 구역. 그럼 개발밀도 관리구역이 뭐라고? 기반 설치를 못하니까, 건용을 강화한다. 그 말은 큰 건물 들어오게 한다, 못 들어오게 한다. 그렇지. 그렇게 딱 잡으시라고, 개념을. 알겠나요? 그 이해 개념은 나중에 그거 잡아놓고, 그 다음에 살만 몇 개 붙이면 돼. 알겠죠? 기본 포인트 잡아놓으시고, 잉? 알겠나요? 그렇게 딱 잡아두셔야 돼. 그럼 다시 물어볼게. 도시공계획 시설이 뭐라고? 봐, 또 잊어먹어. 도시공계획 시설이 뭐라고? 도시군 관리로 결정된 시설, 이게 기반설 중에서 결정되니까 일단 도시군 관리로 결정된 시설을 말하는 거야. 결정이 안 되면 도시공계획 시설이다, 아니다? 아니다. 도시공계획 사업이 뭐라고? 관리로 결정된 사업. 간단하잖아.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해. 알겠나요? 간단해.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 요거라 그러는 것이. 한글이고. 알겠죠? 여러분들이 열린 마음이 중요해. 알겠죠? 괜히 쫄지 말어. 아무것도 아니니까. 한글이 한글. 다시 물어볼게. 도시공계획 시설이 뭐라고? 결정된 시설. 결정 안 되면 도시공계획 시설이 아니라고. 도시공계획 사업이 뭐라고? 이게 뭘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업. 종류 물어보면 세 가지. 뭐? 시설사업, 줄여가지고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 오케이. 딱 입력해 놓으시라고. 알겠죠? 자동적으로 나와야 돼, 이제. 그래서 용어가 나올 때 이거부터 모르고 있으면 용어를 아예 접근을 못 하는 거야. 알겠나요? 그래서 지금 익숙하게 좀 해 놓으세요. 알겠죠? 여러분들 11월 달에 익숙하게 해놔야만 1월, 2월 달에 빨리 잡을 수 있어. 그렇지 않으면 빨리 못 잡으면 계속 영어도 모른다고 나중에 7월 달 돼갖고도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게 사고 있으면 끝났지 뭐. 영어도 모르는데 문제를 어떻게 푸냐고. 암기도 안 돼. 알겠죠? 기본 개념을 보고 기본 개념은 일단 포인트 강조한 것들 잘 보라고 라고 받으시면 돼요. 자, 거기 문제 하나 잠깐 봐드리면 여러분 시험 문제 풀라고 하지 마세요. 거기 있는 거. 이제 풀려고 내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게 이렇게 나온다 정도 보라는 의미지 풀 수 있는 건 아니고 또 안 풀어도 여러분 답이 다 진하게 쳐져 있어. 이게 풀려고 안 해도 돼. 근데 그 30회 때 기출 아주 쉬운 문제죠? 쉬운 문제잖아. 자, 다음에 뜬 용어를 물어봤는데 첫 줄만 읽어도 나와야 돼. 도시공계획 수입 대상 지역의 일부란 말 보이죠? 그럼 뭐야? 지구단위잖아. 알겠나요? 이런 거 나올 때는 보너스 문제겠죠? 이런 문제는 거의 다 맞는 문제예요. 공부 좀 했다는 사람들은. 공부 안 한 사람들은 이것도 어렵겠지. 알겠나요? 그렇게 받으시면 되겠다. 자, 다음 페이지 이제 우리 계획으로 들어갈 겁니다. 자, 계획은 세 가지 계획을 공부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 중에 이제 광역 도시계획을 볼 겁니다. 일단 여기는 이 계획 세 가지는 우리 구조적인 문제하고 절차를 볼 겁니다. 자, 물론 절차도 세세한 부분들은 1월 달에 들어가고 큰 틀을 잡는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틀을 잡아놓고 살 붙이는 건 1월 달부터 들어갈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먼저 광역이 나오게 되는 출발점, 이것도 단계적으로 이해하세요. 단계적으로. 일단 광역이 나오려면 하나의 시에서 나와 2개 이상 시군에서 나와. 그렇지. 2개 이상 시나 군 등에서 나오는 거야. 알죠? 하나의 시라면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볼 때, 자, A라는 시가 있다. 그러면 A시에서는 도시공계획 세우면 되죠? 각각 도시공계획 세우면 되는 거야. 또 B라는 군이 있다. 그럼 B군도
자기 도시군 계획을 세우면 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각각 알아서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이 두 개 이상 시 A시하고 B군이 같이 예를 들어서 우리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자, 만약 폐기물 처리소를 같이 설치한다. 그럴 수도 있잖아. 그죠? 도로를 이렇게 연결해서 설치한다.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럴 때 필요한 게 뭐라고? 광역 도시계획이야. 이것도 혼자 못 하겠죠? A시하고 B군이 같이 해야 될 거 아니야. 알겠죠? 그런 것을 광역 도시계획이야. 그러면 일단 출발점은 두 개 이상 시나 군 등이 자, 뭔가를 공동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럴 때 이제 광역이 나오는 거야. 같이 안 할 거면 광역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각각 도시군계획 세워서 알아서 하면 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 출발점을 놓치지 마세요. 같이 뭔가 공동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 출발점입니다. 그럴 때 이제 광역이 나오는 거야. 근데 광역 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먼저 그다음 뭐 한다고? 계획권 지정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계획권 지정이라는 것은 범위를 정해주는 거야. 다시 말해서 봐봐. 자, 우리 도시군 계획은 시나 군에서 수립하잖아. 그러면 시나 군은 구역이 다 정해져 있어, 안 정해져 있어? 정해져 있죠. 서울특별시가 어디까지 나와 있잖아. 알겠죠? 저기 무슨 뭐 가평군이 어디까지 다 범위가 정해져 있어. 따로 범위를 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야. 근데 광역 계획권은 말 그대로 두 개 이상 시나군을 대상으로 하는데, 자, 우리 이걸로 한번 볼까? 여기서 A시하고 B군이 같이 하는 것은 여기 폐기물 체조 설치하는 것만 같이 하는 거잖아. 그죠? 그럼 여기 범위가 정해져야 돼, 안 정해져야 돼? 정해져야지. 아니면 도로를 설치하는데 도로 설치 구역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그럼 여기만 같이 하는 거야. 나머지는 각각 알아서 하는 거지. 알겠죠? 그러면 이렇게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범위가 정해져야지 계획을 세우는 거야. 알겠나요? 자, 여러분들 막연하게 자격증을 따야 되겠다. 그래버리면 뭔 공부를 할 거야? 그죠? 자격증 중에 어떤 자격증을 짤 거냐? 정해져야지 안 정해져야 돼? 정해져야지. 공인중개사 자격을 따겠다. 그럼 이제 거기에 따른 계획을 세우겠지. 그럴 거 아니야. 똑같아. 범위가 안 정해지면 계획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범위를 정해주는 게 뭐라고? 광역 계획권을 지정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공동으로 한다는 것에서 기본적인 틀을 보시면 자, 세 가지 목적이 나오거든. 근데 그 목적은 여러분 일단 외우지는 마시고 간략하게만 보세요. 자, 나중에 나올 거니까 지금 찾아오지 말고 입문서에 다 나와 있는 거 아니고. 자, 보시면 그 목적은 우리 법에는 세 가지가 나와 있거든. 자, 세 가지 목적인데 지금 외울 필요는 없다고 이해만 좀 하시라고요. 일단 공간구조나 기능 연결한 표현이 나오거든. 자, 이 표현은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A라는 시가 있고 이제 두 개만 항상 제가 그래요. 근데 두 개만 있는 건 아니에요. 뭐 시군 다 연결돼 있어. 두 개 이상이니까. 근데 만약에 A라는 시하고 B군이 있는데 요 B군은 여기서 농작물 생산을 많이 해. 양파 생산을 많이 한다고 생각해봐. 근데 생산하는데 유통 판매 시설이 없어. 자, 근데 A씨는 유통 판매 시설은 있어. 생산은 못 하더라도. 두 개를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이렇게 광역계획권 묶는 거야. 알겠나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고. 자, 광역시설만 편 보이죠? 자, 이것도 여러분 보세요. 아까 우리 폐기물 처리 시설을 같이 설치할 필요가 있다겠죠? 이런 걸 광역시설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자, 아까 우리는 기반시설 공부했거든? 그죠? 기반시설은 전부 다 있는 것들 다 기반시설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기반시설이, 자, 우리 관리계로 결정되면 뭐라 부른다고? 기반시설인데 도시공 관리로 결정이 됐거든? 뭐라고 부른다고? 집중. 자, 기반시설인데 관리로 결정이 되면 뭐라고 부른다고? 도시군, 계획, 시설. 그 6자, 7자가 못 외우죠? 이거 큰일 났네, 이거. 기억부터 다시 공부해. 기억력은 다시 해야겠네. 그 단어를 지금 집중을 안 하고 있으면 스쳐가 버려. 그러면 여러분 수업 들으나마나 아무 의미 없어. 알겠나요? 다시 물어볼게요. 기반시설인데 관리로 결정이 되면 뭐라고 부른다고?
아, 그래. 이 말 좀 붙이라고.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부른다고. 알겠나요? 근데 기반 시설인데 2개 이상의 시나 군 등에서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걸쳐 있다. 그럴 때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것을 광역시설이라고 부르는 거야. 무슨 말 알겠죠? 근데 다 기반시설은 맞아. 알겠죠? 근데 어떻게 결정에 따라서 용어를 도시계획 시설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광역시설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똑같이 사람도 예를 들어서 뭐 결혼하면 아저씨, 결혼 안 하면 총각 이렇게 부르듯이 어떻게 결정해서 이 명칭이 이렇게 불러지는 거야. 광역시설이 뭐라고? 2개 이상 신화군에서 공동 이용하는 시설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됐나요? 자, 그러면 아까 폐기물 처리시설은 기반시설은 맞아. 근데 여기서 같이 이용하자고 결정했죠? 그러면 뭐가 된다고? 광역시설. 그럼 이걸 설치할 때는 A씨만의 계획으로 돼야 안 돼. 또 B군만의 계획으로 안 되잖아. 같이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계획권 지정이 필요한 것이에요. 수립하려면 계획권을 먼저 지정해 줘야 되니까. 됐나요? 자, 또 환경보존은 이건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여기 또 미세먼지를 막거나 이럴 때는 2개의 시군만 가지고는 안 되겠죠? 그래서 범위가 굉장히 넓을 수밖에 없어. 자, 그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계획을 수립하려면 계획권 지정이 먼저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면 계획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러니까 전국을 생각해봐. 우리 전체. 대한민국 해봐야 몇 개 되도 않는 조그만 땅이지만, 알겠죠? 전국 생각해봐. 그러면 항상 둘이 같이 하려고 할까? 따로따로 하려고 할까? 그건 나름이잖아. 그죠? 근데 같이 하려고 할 때만 광역도시계획이 필요하다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래서 제가 모든 시군에 다 광역도시계획이 있다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 알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라고요. 도시군 계획은 다 있어. 근데 광역은 같이 할 필요가 있을 때 들어간다. 그러면 계획권 지정이 먼저 돼야 된다. 그럼 계획권 지정이 되면 거기에서 수립하는 계획이 뭐라고? 광역도시계획. 네, 광역도시계획은 어디에서 수립한다고? 광역계획권. 자꾸 입에 붙으라고. 어디에서 수립한다고? 광역계획권. 아까 도시군 계획은 어디에서 수립한다고? 도시군 계획은 어디에서? 특광, 특특, 시나 군에서 수립한다고. 도시군 계획은 어디에 수립한다고? 특광, 특특, 시나 군. 그럼 구에는 수립이 안 해? 군은 안 하잖아. 특광이 들어가 있잖아. 알겠죠? 은평구에서는 따로 도시군 계획이 없어. 서울 특별시에서 수립하니까. 알겠죠? 어디서 수립한다고? 특광, 특특, 시나 군에서 수립하는 게 무슨 계획? 도시군 계획. 광역도시계획은 어디서 수립한다고? 광역계획권에서 수립한다고. 광역계획권은 어디에서 지정하는데? 2개 이상 신하군이 공동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서 정하는 거예요. 단계적으로 이해됩니까? 그 단계를 이해를 하시라고. 알겠죠? 그걸 이해해 두시고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광역도시계획 수립이라든가 계획권 지정인데, 자, 이 부분은 아마 나중에 또 1월달에 본 수업 들어갈 때 좀 자세하게 팔 건데, 어쨌든 우리 광역도시계획이 문제가 출제가 되면 주로 이제 이 지정권자냐 수립권자 이쪽에서 주로 나오거든. 자, 의미를 잠깐 설명해 드리면, 일단 광역계획권 지정을 누가 할 거냐? 지정권자가 있겠죠. 또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하거든. 수립할 수 있는 수립권자란 말 쓰거든. 누가 수립할 거냐? 또 광역도시계획은 나중에 승인받거든. 승인권자가 나옵니다. 이 관계이거든요. 자, 이 관계를 먼저 간단하게 잡아드리고, 일단 여기서 볼 것은 원칙적인 관계만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알죠? 예외적인 4가지 경우는 1월달에 또 보충할 거니까 일단 요 틀은 잡으시고, 이걸 먼저 잡아두는 의미는 먼저 이것부터 해 놓으셔야지 우리가 광역 문제가 나오면 일단 풀어낼 수 있어요. 뭐가 포인트인가는 잡아드리는데, 자, 의미를 먼저 살펴드리면, 아까 제가 A라는 시하고, 자, 뭐 B군만 놓고 봅시다. 2개만 놓고 보게요. 항상이 뭐 3개, 4개 다 걸릴 수 있겠지만 2개만 놓고 보고, 여기서 자, 폐기물 처리 시설을 같이 설치한다. 이렇게 설치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광역계획권을 이렇게 지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계획권 지정은 누가 할 거냐?
알겠죠? 누가 할 거냐. 근데 요 테마도 보통 공부하는 사람들 제가 매번 요 출발점부터 이야기하는데 보통 학생들은 앞에 다 까먹고 뒤만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매번 문제 나오면 실수하고 틀리고 그래.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알겠나요? 자, 그러면 일단 이 시나 군이 어떻게 위치하고 있냐에 따라 달라지거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시나 군이 같은 경기도 내에 있을 수도 있죠. 있을 수 있다 없다. 같은 경기도 내에 있을 수도 있죠. 아니면 이 시나 군이 서로 이렇게 시도를 달리할 수도 있어. 이 말은 뭐냐면 이쪽은 서울특별시고 B군은 경기도일 수도 있잖아. 아니면 이 A시는 충청북도고 여기는 경기도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걸 구별해서 볼 줄 아셔야 돼. 저 시군이 어떻게 위치하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다 달라지기 때문에 잘 보라고. 그러면 여기 첫 번째 경우 볼까요? 자, 만약에 같은 도에 있다. 이 시나 군이 같은 도에 있죠? 오케이? 그럼 이때 계획권 지정을 누가 할 거냐? 이 문제거든. 누가 할 거냐? 자, 일단 계획권 지정은 윗사람이 하는 거야. 윗사람. 알겠죠? 그래서 윗사람이니까 경기도면 같은 경기도면 제일 윗사람이 누구야? 그거 이제 경기도지사지. 알겠나요? 그래서 계획권 지정은 누가 한다? 도지사가 하는 거야. 이게 무조건 도지사면 같은 도에 있을 때 이 말 놓치지 말라고. 알겠죠? 그렇지만 또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출발점을 놓치지 말라고. 같은 도는 도지사가 지정합니다. 그러면 계획 수립은 누가 할까? 광역도시계획 수립이잖아. 알겠죠? 그러면 도지사가 지정을 해줬죠? 계획권 지정 해준 거야, 여기를. 딱 계획권이. 그러면 수립은 아랫사람이 하는 거지. 아랫사람 누구죠? A시장하고 B군수.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은 다 시장군수가 하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알겠죠? 그럼 여기 같으면 A시장하고 B군수가 각각의 공동을 해. 아니, 혼자는 안 되는 사안들이니까 공동 수립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시장군수가 공동 수립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 광역은 항상 같이 해야 될 문제라니까. 혼자 할 거면 광역이 필요 없어. 도시공격으로 때리면 되는 거지. 왜 같이 해? 알겠나요? 그래서 시장군수가 뭐 한다? 공동 수립하는 거라고. 얘 같으면 A시장 B군수가 될 거 아니야. 알겠나요? 뭐 승인은 윗사람이 해주겠죠? 승인은 원래 윗사람이 결제해 주는 거니까. 윗사람 누구? 도지사. 이게 기본 틀이야. 이게 이제 1번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됐나요? 그럼 또 2번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겠죠. 시도를 달리한다고 생각해봐. 만약에 도지사가 정한다고 해버리면 여기는 충청북도고 여기는 경기도지사면 충북도지사가 지정해야 돼? 경기도지사가 지정해야 돼? 이 문제가 나오잖아. 알겠나요? 그래서 두 번째 경우는 사안이 다르다. 여기는 두 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거야. 그죠? 시도라 할 때는 광역 지자체를 말한다겠죠? 지난번에 시도 단위, 시군구 단위 말씀드렸잖아. 알겠나요? 그럼 시도면 특강, 특특, 도를 말합니다. 두 개 이상에 걸쳐 있는 거야. 한쪽은 서울특별시고 경기도고, 뭐 충북이고 경기도고, 뭐 대전이고 충남이고 상관없어. 알겠죠? 시도에 걸쳐 있어. 그럴 때는 도지사가 한다면 안 맞거든. 알겠죠? 그럼 이 계획권 지정은 윗사람 누구? 시도지사 윗사람은 국장이잖아. 국장이 계획권을 지정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놓치고 보면 안 돼. 알겠나요? 체계적으로 이해하시라고요. 자, 그러면 광역도시의 수립은 누가 할까? 또 국장 아랫사람 누가? 시도지사 그 체계를 이해하라고 했잖아요. 국장 밑에 시도지사가 있잖아. 얘 같으면 광역 계획권을 국장이 정해줬죠. 수립은 누가 한다? 서울특별시장하고 경기도지사가 공동 수립하는 거야. 아래 같으면 충북도지사하고 경기도지사가 공동 수립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이제 승인은 누가 해준다? 윗사람 국장. 됐나요? 자, 그래서 가장 기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두 개 이상 시나 군이 어떻게 위치하고 있느냐. 알죠? 같은 도 관할구역이라면 도지사가 지정하는 거예요. 수립은 누가 한다? 시장군수 공동 수립이야. 됐나요? 자, 대신
두 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다. 이때는 계획권 지정은 누가 해요? 국장. 수립은 누가 한다? 시도지사 공동, 다 공동이야, 여기는. 알겠나요? 자, 물론 예배적으로 단독 수립은 예배 경우는 1월달에 이제 보충할 거니까 가장 기본 원칙 두 개는 기억해 놓으시라고요. 알겠죠? 우리 광역도시 문제는 주로 나오면 항상 이쪽에서 나와, 정답이. 알겠죠? 그래서 이쪽에 나오니까 이 정도 틀은 기본 잡아두세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틀리게 잘 나오는 게 뭐냐면, 봐봐. 두 개당 시도에 걸쳐 있어. 근데 광역계획권 지정을 시도지사가 공동 지정한다. OX. 누가 정해? 국장. 수립은 공동 수립 맞아. 그래서 단계적으로 지정, 수립 이 표현들을 잘 기억해 놓으셔야 돼. 알겠나요? 그래서 꼭 시도에서 공동 지정이라고 잘 나와. 국장이 지정합니다. 수립은 시도의 공동 수립은 맞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거 잘 기억해 놓으세요. 자, 이것을 먼저 잡아 두셔야 됩니다. 자, 이런 유형의 문제를 먼저 보게 되면, 먼저 보고 다시 올라올게요. 그 밑에 대표 유형 봐보세요. 32의 기출문제 보이죠? 보인가요? 자, 거기서 나머지 지문은 보지 마세요. 아직 여러분 공부 안 했으니까. 그 2번 지문 봐봐. 2번이 틀리게 나왔는데 뭐가 틀렸는가 찾아보실래요?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라고 나와 있죠. 그럴 때는 관할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틀렸죠? 누가 수립해? 어허이. 자, 봐봐. 누가 수립한다고? 같은 도면 수립은 누가 해? 아, 시장군수 공동 수립이잖아. 알겠죠? 도지사는 광역계획권 지정이라고. 응? 아, 보고도 지금 방금 문제 보고 모르면 무슨 이게 기술이야. 알겠죠? 이해도가 빨리빨리 가야 돼, 여러분들. 지금 안 써도 나중에 이런 형태 문제들이 많은 게 32의 문제잖아. 28에 29에 다 이런 식의 문제들이야. 알겠나요? 근데 이걸 이해 못하고 있으면 문제를 못 맞춘다는 이야기야. 이런 건 보너스 문제야. 이런 것은 공부 좀 하면 그냥 맞추는 문제들입니다. 알겠나요? 어떻게 나온지 알겠나요? 가장 기본 문제니까 그렇게 잡아두세요. 알겠나요? 자, 그럼 이제 다시 한번 봅니다. 나중에 다 공부할 것들이야. 나중에 일단 네 가지 더 추가해서 할 거니까 이거부터 잡아놔야지 추가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좀 뭐가 어렵게 느껴지는가? 용어가 어려운가? 아니면 아니 어려운 것도 없어. 그냥 해야지. 어차피 해야 돼. 어차피 해야 돼. 1월달이든 3월달이든 해야 돼. 빨리빨리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나요? 지금 뭐 우리가 광역계획권에서 뭐 우리가 계획권 구경하고 그럴 때가 아니야 지금. 우리 시험용으로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자, 우리 계획권 지정은 아까 얘기했죠? 같은 도일 때는 누가 지정한다? 도지사. 두 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을 때 누가 지정한다? 국장. 그죠? 지금 분명히 눈은 쳐다보고 있는데 머리는 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지금. 입력. 오케이. 자기 머리 안 들어오면 안 돼. 알겠죠? 내 것이면 여러분 자신 것이 돼야 돼. 느닷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알겠나요? 정확히 딱딱 보세요. 이거 나눠준 이유 알겠나요? 근데 보통은 좀 수업할 때 다른 데도 마찬가지야. 다른 데 공부하는 물어보면 강의교육은 누가 지정해? 도지사 국장. 이것만 기억해. 앞에 말을 빼. 그러니까 뒤에 연결된 말을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래서 체계도 딱 먼저 어떻게 위치하고는 다 달라지기 때문에 구별해서 보시고. 그럼 똑같이. 수립은 누가 한다? 같은 도잖아. 그죠? 같은 도에 있죠? 그때 도지사가 지정했잖아. 수립은 누가 한다? 시장군수 공동 수립. 이 1번 사례고. 자, 두 번째. 두 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으면 계획권정을 누가 했죠? 국장. 수립은 누가 한다? 아랫사람? 시도지사 공동 수립. 됐나요? 딱 잡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기본 틀은 한번 잡아드렸고요. 자, 그 절차 문제인데, 자, 절차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그 밑에 그림 그려져 있죠? 6페이지. 자, 보시면 먼저 광역도시계획입니다. 수립권자 나오죠? 그거 다시 물어볼게. 광역도시계획은 누가 수립한다? 봐,
또 지금 애매하고 있네. 광역도시계획 누가 수립한다? 아허이, 같은 도에 있을 때는 시장군수가 공동 수립하고 시도를 달리할 때는 시도지사가 공동. 그 말이 그렇게 어려워요? 다시, 광역도시계획은 누가 수립한다? 지정권자가 왜 나와 지금?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누가 하느냐? 계획권 지정이 아니고 광역도시계획이에요 지금. 누가 하느냐? 누가 한다? 같은 도에 있다면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 시도를 달리할 때는 시도지사 공동 수립. 아까 했잖아 수립권자. 알겠나요? 딱딱 암길이 아니라 외우시면 가. 그렇게 외우시라고. 응? 알겠나요? 왜냐하면 어차피 나중에 문제 다 나오게 돼 있어 이게. 알겠죠? 기초도 나올 것이고 계속 그만큼 많이 나왔으니까 무조건 기억해 놓으세요. 응? 자, 그리고 자, 계획권 지정은 끝났다고. 지금 고추계획 수립이잖아. 단계적으로 내가 이해하겠죠? 계획권 지정 끝났어 지금. 도시계획 수립이에요. 응? 알겠죠? 그럼 수립할 때 수립권자가 수립하겠죠? 수립은 계획을 만드는 거야. 알겠죠? 계획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계획을 만들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승인 받아야 돼. 결재를 받아야 돼. 한마디로 말하면. 이쪽에 수립하고 나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승인 받으려면 수립하고 나서 승인 신청이 들어가겠죠? 그죠? 그러면 승인권자는 윗사람이었잖아. 그죠? 승인권자는 같은 도에 있다면 도지사가 승인권자고, 시도를 달리한다면 국장이 승인권자였죠? 그죠? 그럼 이제 승인 신청해서 승인을 받아야 돼. 자, 승인 받으면 이제 계획이 완성이 된 거야. 알겠죠? 승인까지 나오면 계획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것을 공람 절차를 거칩니다. 자, 그러면 끝나거든. 그래서 한마디로 단계 따지면 이렇게 수립하는 단계가 있고, 그다음에 승인하는 단계가 있고, 공람이 있어요. 공람이 뭐냐면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이 공람이라는 것은 공고하고 플러스 열람을 합한 말입니다. 공람. 공고는 뭘까요? 공고는 널리 알리는 거예요. 이제 계획이 통과됐으니까 일반 시민들한테 알려야 되겠죠? 알려야지. 그래서 공고, 그리고 열람은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공고, 열람을 공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아까 우리 계획을 만들 때는 그냥 하는 게 절차가 다 필요하다겠죠? 똑같아. 이제 이걸 먼저 잡아둔 이유는 이 큰 절차는 좀 이따 기본계획이든 관리계획이든 다 유사하거든. 알겠죠? 나중에 차이점만 찾아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수립할 땐 여러분 크게 두 단계 거치거든. 두 단계. 자, 뭐 있죠? 기초조사 해야 됩니다. 자, 기초조사가 뭘까요, 여러분? 자, 말 그대로 우리가 폐기물 처리소에는 도로를 설치하려고 그래. 아까 A씨하고 B군이 같이 설치한다고 그러죠? 뭐 도로 같은 거 설치할 때 그냥 할까? 집안 측량해야 되냐 돼? 그지? 집안이 약해서 무너져 버리면 도로 설치하면 안 되겠죠? 그렇게 조사, 측량하는 걸 뭐라고 그래? 기초조사. 알겠죠? 또 의견 청취해야 됩니다. 자, 이때 의견 청취는 두 가지가 나와. 자, 보시면 주민 의견도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들어야지. 공청회에 이르러서 주민 의견도 듣고 또 지방의회 의견이나 관계 시장군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이 절차가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거쳐서 수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시장군수가 공동 수립할 때 이 두 개를 거쳐야 안 거쳐야 돼? 거쳐서 수립하는 거야. 알겠죠? 안 거치면 전부 다 그 계획은 무효가 되는 거야. 그 절차 다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절차 거친다고? 기초조사, 기. 자, 그리고 의견 청취, 기의를 거치는 거야. 의견 청취는 두 가지. 뭐 주민 의견도 듣지만 지방의회 의견이나 관계 있는 시장군수가 있다면 관계 있는 시장군수 의견도 듣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수립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수립하면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아까 승인권자 있었잖아요. 도지사 국장이었죠? 그때 승인할 때는 뭘 거친다? 두 가지. 협의하고 심의. 알겠죠? 그럼 협의라고 하는 것은 누구하고 협의하냐면 관계 행정기관장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까 우리 A씨하고 B군이 있는데 자, 만약에 여기에 시설 같이 설치한다는 이야기죠? 근데 환경 문제가 관련돼 있어. 그럼 누구하고 협의해야 돼?
환경부 장관. 여기에 군사시설이 있어. 그럼 누구하고 협의해야 돼? 국방부 장관. 자, 문화재가 있어. 누구? 문화체육 관광부 장관. 관계 행정기관하고 협의하라는 이야기예요. 알겠나요? 자, 그리고 심의는 어디하고 심의하냐면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어요. 자, 앞으로 줄여서 도계위 이런 말 쓸 거예요. 제가 도시계획위원회, 도계위 심의를 거쳐야 돼. 자, 근데 이제 이건 잠깐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는 우리 서울에 있는 게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 중앙도계위, 또 각 시도 단위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있어. 그럼 아까 우리 승인을 같은 도일 때는 도지사가 해주죠. 도지사가 승인할 때는 어디 심의 거쳐야 돼?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는 것이고, 아까 국장이 승인하는 경우 있었죠. 그때는 어디 심의 거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는 거예요. 심의 거쳐서 승인이 나와야 돼. 자, 그래서 승인할 때는 뭘 거친다? 협심. 딱 기억해 놓으세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때는 뭘 거친다? 기의. 자, 기가 뭐다? 기초조사. 의는 의견정치. 의견정치는 두 가지가 있더라. 뭐? 주민 의견도 있고 의회 또는 관계시장으로서 의견 거쳐야 됩니다. 수립했죠? 수립하고 나서 승인권자가 승인할 때는 협심을 거쳐야 돼. 협심. 협의 말하고 협의. 심은 심의. 협의는 어디하고 한다? 관계행정기관자. 관계행정기관자. 아까 환경에도 국방부든 다 관련이 있으면 그 장과 협의해야 되고, 심의는 어디 심의 거친다? 도계위. 도시계획위원회. 됐나요? 이렇게 계속 승인을 나올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승인은 아까 승인권자 나와 있죠? 자, 승인권자 누구라고? 같은 도라면 도지사. 시도를 달리할 때는 국장. 됐나요? 자, 잡아두시고. 아울러서 공고 열람인데, 열람은 30일 이상 열람하도록 돼 있어요. 알겠나요? 자, 그렇게 봐두시면 돼. 자, 이 절차는 기본적으로 기억해 두시면 좀 더 우리 기본계획, 관리계획도 거의 유사할 거란 이야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광역도시계획은 그 정도 보시고요. 자, 오른쪽 도시군 기본계획이 나오는데, 자, 먼저 틀만 좀 보고 그 다음에 쉴게요. 자, 여러분 도시군 기본계획은 어디에 수립한다겠죠? 어디? 특광, 특, 시나 군. 자꾸 입에 붙으세요. 알겠죠? 그래서 전국의 모든 시나 모든 군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기본계획 수립하면 그 다음에 뭘 만들겠죠? 도시군 관리계획. 알겠죠? 자꾸 입에 붙으세요. 자, 그러면 일단 도시군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자, 수립 대상지역 보이죠? 자, 보시면 원칙이 어디에 수립한다고? 특광, 특, 시나 군. 이게 전국이 다 들어가는 거야. 자, 이쪽 전국이 다 들어가지. 전국에 다 시군 다 있으니까. 알겠나요? 그러면 거기에 어디에서? 자기 관할구역이지. 그렇잖아. 자기 관할구역 수립해야지. 도시군 계획이니까. 그리고 수립을 하여야 한다 나오죠? 수립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럼 이제 두 개는 예외적인 문제인데, 자, 먼저 이거부터 볼까요? 자, 자기 관할구역에 수립해야 되거든? 근데 예외적으로 연계 수립이란 말은 그냥 붙이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론적인 표현이고, 연계 수립이 뭐냐면 인접 시나 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해서 수립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원칙이다 예외다. 예외. 자, 이 말은 뭐냐면, 자, 볼까요? 자, 만약에 우리 A라는 시가 있다. 자, A시가 있고, 자, B군이 있습니다. 그럼 봐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A시나 B군, 뭐 C군 다 똑같이, C 다 똑같이 전국이. A시는 자기 구역에서 기본계획 수립해야 되겠죠? B군 포함하면 돼, 안 돼? 안 돼. 또 B군은 B군수가 여기서 계획 세우겠죠? 남의 구역 넘어가면 돼, 안 돼? 안 돼. 기본적으로 관할구역에서 수립하는 게 맞아. 오케이? 근데 이제 이것은 예외란 말이 뭐냐면 부득이한 경우야. 불가피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경계선에 이렇게 산맥이, 산이 큰 산이 있어. 이렇게 산이.
내시에서 계획 세울 때 이 산에 대한 계획이 포함이 돼. 그러면 이때는 이런 부분이 포함돼 가지고 수립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인접군에 일부가 들어가 버렸죠? 알겠나요?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대신 또 원칙이다, 예배다. 예배. 원칙은 자기 관할구역에 수립하는 거예요.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 자, 또 한 가지. 두 번째. 기본계획은 수립을 해야 한다는 것이 맞거든. 근데 예외적으로 수립을 아니할 수도 있다 나오죠. 이 생략사유거든. 자, 그래서 이 생략사유 두 가지는 어차피 기본계획 문제가 나오면 기본계획은 여기에 포인트입니다. 알겠죠? 아까 우리 광역도시계획은 문제가 나오면 주로 포인트가 뭐라겠죠? 수립권자, 즉 광역권, 지정권자, 수립권자, 승인권자 있죠? 여기에 거의 정답. 아까 32에도 그게 정답으로 나왔잖아. 알겠나요? 그래서 거의 정답이 거의 포인트거든. 근데 도시군 기본계획의 포인트는 생략사유하고 좀 이따 나오는 확정 이 두 가지가 기본 포인트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고, 알겠죠? 지금 이제 바둑이 할 건데 두 가지 경우는 기본계획 수립을 아니할 수도 있다는 게 생략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알겠나요? 기본계획 수립을 아니할 수도 있다. 자, 그리고 그 써져 있죠? 생략사유란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이것부터 잡아드려요. 자, 생략사유로 나와 있는 것은, 자, 첫 번째가, 자,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나와 있죠? 수도권에 속한다, 속하지 아니한다. 아니한다. 수도권에 없다는 이야기야. 그리고 and. 광역시하고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고 나오죠? 자, 그리고 인구가 얼마? 10만 이하입니다. 자, 이 말은,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봐보실래요? 자, 우리나라가 그렇게 있다면, 자, 있다 보면, 자, 우리 수도권이 여러분 여기 말하죠. 자, 수도권은 자, 어디 만나죠?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죠. 그럼 여기 안에 시군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한마디로 수도권의 시라면, 자, 경기도 성남시라면 기본계획 수립을 아니할 수 있다, 수립을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한다겠잖아. 수도권에 없어야 돼. 수도권에 있는 시는 수립해야 됩니다. 생략사유가 없어요. 자, 그리고 광역시라는 것은, 자, 수도권 밖에 있는 광역시 어디 밑에 대전광역시 있나? 자, 대전광역시가 있습니다. 근데 대전광역시하고 붙어있는 시나 군이 있겠죠. 그럼 광역시하고 붙어있는 시나 군은 나름 좀 개발 좀 된 데야. 근데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한다, 같이 하지 아니한다. 여기 안 붙어있다는 이야기야. 안 붙어있는 여기 떨어져 있다는 이야기죠? 떨어져 있는 시나 군입니다. 그럼 이런 시나 군은 한마디로 시골이야, 시골. 됐나요?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그러니까 수도권에 들어가 있지 않고 광역시하고 안 붙어 있는, 알겠죠? 시나 군입니다. 시골. 그리고 인구가 얼마? 10만 이하면 소도시잖아. 알겠죠? 그러면 시골 소도시에서는, 자, 아까 우리 기본계획 수립할 때 비용이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비용 많이 들어가지. 조사 청량할 때도 들어가고 의견 청취 다 돈 들어가는 것이야. 그래서 이것은 조그만 시군이기 때문에 굳이 기본계획 수립을 안 해도 된다. 됐나요?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니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는 외우기 편하게 여러분들 이렇게 오시면 돼. 아니 10만 하고 기억해 놓으세요. 응? 자, 어디가 아닌지는 몰라도 어디 아니다. 수도권에 아니다. 수도권 속하지 않냐고 하니까. 그래서 틀게 잘 나오는 게 수도권의 시라고 나와. 수도권의 시로서 이렇게 나오면 틀려. 수도권의 시는 생략사유가 아니에요. 기본계획 수립을 아니할 수 있는 생략사유를 물어보는 거니까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하고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고 인구는 10만 이하입니다. 아니 10만 딱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럴 때는 기본계획 수립을 아니할 수도 있다. 이렇게 써놓고 수립해야 된다면 틀려. 해야 된 건 아니죠. 생략할 수도 있다. 관리계획은 입안해야 돼요. 알겠죠? 기본계획입니다. 지금 무슨 계획이라고? 도시군 기본계획 공부하고 있어. 생략할 수도 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 여기는 전부 모두를 기억하시면 돼. 자, 이 표현이 뭐냐면 이 이야기거든. 자, 볼까요? 또 잠깐만 이해하시면 돼. 자, 여기 일단 기본 암기 코드는 전부 모두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든 여기 일부가 나오면 틀려.
양쪽 어느 쪽이든 일부가 들어가면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자, 이때는 생략할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먼저 두 번째 걸 설명해 드리고 지금 이해가 안 되면 또 이럴 때 반복하면서 자꾸 이해하시려고 하세요. 자, 우리가 A라는 시만 놓고 봅시다. 자, 그러면 A라는 시에서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죠? 그죠? 이게 이제 수도권에 있거나 아까 뭐 1번 사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기본계획 수립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A시도 있고 뭐 B군도 있고 다 있었겠죠? 있다고 봅시다. 나머지는 있다고 보고. 그런데 자, A시에 관할구역입니다. 관할구역 전부를 포함해서 뭐가 수립되어 있냐면, 자, 요쪽에 이렇게 묶여가지고 광역 도시계획이 수립이 돼 있어. 자, 뭐가 수립되어 있다고? 광역 도시계획, 광역 계획권이 이렇게 정됐겠지. 계획권이. 그럼 우리 A시만 놓고 좀 이야기하니까 A시는 관할구역 전부가 포함돼 버렸죠. 관할구역 전부가 광역도시에 수립되어 있죠. 오케이? 자, 또 한 가지. A시에서 만약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기본계획에 들어갈 내용이 있을 거 아니야. 기본계획 수립할 때 들어갈 내용이 있겠죠? 그 내용이 여기 수립된 광역도시계획에 모두 포함되어 있어. 다 들어가 있어. 이해됩니까? 기본계획 수립할 때 들어갈 내용이 수립된 광역도시에 다 들어가 있어. 그럼 A시는 굳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 이야기야. 다시 정리. 자, A시만 놓고 봐. 그럼 A시 관할구역이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관할구역 전부를 포함해서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돼 있죠? 그리고 기본계획 들어갈 내용이 수립된 광역도시계획에 다 들어가 있죠? 그러면 굳이 A시는 기본계획 수립을 안 해도 된다. 됐나요? 그 내용이니까. 그래서 일단 외울 때는 아니 10만 보시고 여기 전부 모두. 됐나? 이 표현을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자, 도시군 기본계획은 여러분 어디에 수립한다고? 어디서 수립한다고? 특강, 특특, 시나 군에서 자기 관할구역 안에서 수립을 해야 되는 게 원칙. 근데 예외적으로 관할구역 밖에 있는 인접 시군을 포함해서 하는 경우도 있다. 예외지만 또 수립을 해야 되지만 생략하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생략 경우는 두 가지. 뭐라고? 아니 10만 또 전부 모두 딱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자, 밑에 요 계획의 수립 경우는 미리 딱 못을 박으세요, 여러분들. 자, 우리 국계법에서 어떤 계획이든 계획을 수립하는 기준이야, 기준. 수립하는 뭐? 기준. 이 기준이 나오면 다 누구 찍으냐면 국장 찍으세요. 앞으로 국계법에서는 다 국장 찍으면 돼. 자, 그럼 제가 물어볼게. 자, 여러분. 광역도시계획 수립 기준은 누가 정한다?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기준은 누가 정한다? 방금 답을 알려주고 물어보니까 어떤 계획이든 수립 기준 물어보면 다 누구 찍으라고? 그러면 광역도시계획 수립 기준 누가 정한다? 국장.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기준 누가 정한다? 국장. 도시군 관리계획은 수립 기준 누가 정한다? 국장.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 기준 누가 정한다? 다 국장 찍으라고. 알겠나요? 그렇게 입력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어떤 계획의 수립 기준을 잡아주는 거잖아. 기준을 잡아주는 건 다 누구 찍으라고? 국장. 여기 찍으시라고요. 이런 건 하나 딱 잡아놔버리면 할 것도 없어. 나중에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공부할 거거든? 알겠죠? 아직 말이 좀 생소하긴 하지만,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의 수립 기준 누가 정한다? 안 봐도. 국장 찍으라고 다. 알겠죠? 어떤 계획의 수립 기준을 물어보면 다 누구 찍으라고? 국장. 찍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잡아두시면 돼요. 자, 일단 기본계획의 기본 틀은 말씀드렸고, 자, 절차를 공부할 겁니다. 자, 하기 전에, 식기 전에 여러분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 8페이지에 그 문제 하나만 확인하고 갑니다. 32의 문제잖아. 책은 작년 문제거든. 그죠? 틀린 건 나와 있죠? 봐봐. 1번 틀렸거든. 그러니까 이걸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어디가 문제 포인트인가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알겠나요? 그러면 제가 기본계획 문제가 나오면 주로 생략사회가 포인트라고 이야기했죠? 여기 정답이 그렇게 나와 있어. 입실 때도 마찬가지고. 알겠나요? 자, 1번이 뭐가 틀렸나요? 다 밑줄 그어놨잖아. 수도권에 속하면 틀렸지?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야 되겠죠? 그리고 인구는 10만 이하인데 20만 이하죠? 딱 보면 알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이게 뭐가 문제 포인트인가? 제가 왜 강조하는가? 그것을 의미를 먼저 잡아놓고 가시란 이야기야. 알겠죠? 이제 나머지 또 내용 공부할 것들이 많이 있어. 근데 그런 것들 살 붙이는 것들이니까 일단 여기 기본 구조는 다시 물어볼게. 도시군 기본계획은 어디에 수립한다고? 또 이게 지금 입에 안 붙었기 때문에 제가 계속 반복시키는 거야. 계속 입에 붙어야 돼. 알죠? 주택법도 계속 모든 내용이 이게 나오니까. 오케이? 어디 수립한다고? 특광, 특특, 시나, 공개. 전국이 다 수립하는 거야, 전국이. 다 들어가 있잖아, 전국에. 특광, 특특, 시군이면 전국이 다 들어가 있지. 빠진 데가 어디가 있어. 알겠나요? 근데 각 지자체별로 수립한다는 거야. 알겠죠? 각 시나 군 지자체별로 하는 것이고. 광역도시계획은 어디 수립해? 광역도시계획은 또 입에 안 붙었어. 어디? 광역계획권. 광역계획권에 수립한다고. 이게 계획권 지정을 먼저 하잖아. 국가계획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수립할 것이고. 알겠나요? 광역도시계획 어디서 수립한다고? 광역계획권. 계획권은 어디서 지정한다고? 2개 이상 시나군을 대상으로 정하는 거야. 됐나요? 단계적으로 이해하시라고. 도시군 계획은 좀 더 기본적 관리계획도 공각권이지만 기본인도 관리계획은 도시군 계획은 어디서 수립한다고? 특강, 특특, 시나 군에서. 됐죠? 이걸 왜 이야기하냐면 보통 틀리게 구가 나오면 안 돼. 알겠죠? 시군 구 해버리면 틀려. 이게 특강이 있으니까. 우리 구는 특강에만 있다고 했잖아. 알겠나요? 또 도에서 수립한다면 안 되죠?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도에서 수립하지 않아. 이것도 아무것도 아닌 문제라고. 근데 한 번씩 나오면 넘어가. 알겠죠? 그래서 특강도 시나 군에 수립하는 거예요. 시나 군 따위 생각하면 돼. 특강 몇 개 안 되잖아. 오케이? 기억해 두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수만 기본계획이야. 기본계획은 방향을 잡아주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일단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었다가 거기 8페이지 절차 공부할 겁니다. 알겠나요? 그리고 물론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어쨌든 최대한 집중해갖고 내 걸 만들어 보세요. 근데 어차피 해야 될 것들하고 꼭 기초입니다. 우선. 알겠죠? 이제 1월달 들어가면 기본서 이런 보셨나요? 기본서 갖고 있네. 저 두꺼운 걸 봐야 되는데 어떻게 볼 거야? 알겠나요? 아마 여러분 보라면 글도 못 읽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설명 잘 들으시고 뭐가 중요하고 어떤 뼈대를 갖고 있는가 요걸 잘 입력해서 보시라고. 됐나요? 그래야 살을 붙일 수 있습니다. 자, 10분 쉬겠습니다.